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의 과학쿠키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대체 리만 가설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이만큼이나 해주셨어요. 이거 하면 대박 컨텐츠라고 말이에요. 제가 대학 학부 1학년 때 이 리만 제타 펑션 보고 심각하게 멘탈이 깨졌었던 기억이 여러분들 덕분에 다시금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그때 정말... 여튼 이 리만 가설은 세계 7대 수학 난제로 불릴 만큼 악명이 높은 문제로 유명해요. 당연히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관한 방법론적인 설명은 하나도 못 드려요. 혹시나 그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수학 관련 대학원까지 전공하실 각오를 하시고 전공 박사님들과 교수님들과 함께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리만 가설에 관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리만 가설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소수에는 아주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특수한 규칙성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0.12345의 소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대로 표현하자면 1을 제외한 자연수들 중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의미하죠. 하지만 이건 지극히 교과서적인 표현이고 처음으로 소수를 고안한 수학자들의 언어로 이걸 표현해보자면 이래요. 모든 자연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수들의 집합체.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1과 자기 자신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들을 이용하면 모든 자연수를 전부 다 소수의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소수는 모든 수들의 근원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죠.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아닌가요, 이거?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존재. 계속 이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자, 다시 리만 가설로 돌아와서 리만 가설의 아이디어는 스위스의 보물과도 같은 수학자이자 과학자 레오나르트 오일러로부터 출발합니다. 오일러는 뉴턴 역학의 핵심인 프린키피아와 데카르트의 수학 철학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석사 논문을 쓸 만큼 뉴턴 역학에 애착이 있었으며 세상이 근본적인 진리로부터 탄생해 커다란 기계처럼 작동한다는 세계관인 기계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수학자였어요. 그러한 그의 사고 때문이었을까요? 오일러는 모든 수를 표현할 수 있는 마법의 숫자, 소수의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오일러는 생각했죠. 만약 전혀 불규칙해 보이는 소수의 나열에 규칙성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세상의 진리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의 이러한 집착이 정말로 엄청난 발견을 일궈내게 됩니다. 오일러는 소수로 이루어진 수의 제곱을 분자로, 그 수에 마이너스 1을 한 수를 분모로 무한히 곱해지는 숫자의 배열을 고안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학적 테크닉을 이용해 이 숫자의 결과값이 6분의 파이 제곱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표현됨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전혀 규칙성이 없어 보이는 소수로부터 우주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매력적인 도형인 원을 나타내는 비율, 원주율을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오일러는 이 발견을 통해 소수에는 뭔가 수학적인 규칙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설이 독일 출신의 천재 수학자이자 물리학자를 만나게 되면서 추상적으로 규칙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아니라 아주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명제로 탈바꿈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리만 가설로 유명한 수학자 베르나르트 리만입니다. 베르나르트 리만. 그는 19세기 천재 수학자로 유명했던 가우스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가우스는 오일러의 생각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영향에 의해 리만 또한 소수에 관한 수학적 연구를 이행하게 됩니다. 리만은 오일러와 가우스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수학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한 고민의 결과 리만 제타 함수라는 오일러의 수식과 매우 비슷한 형태로 보이나 제곱을 미지수로 나타내는 테크닉을 이용하여 함수로 표현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식을 통해 평면 그래프를 상상한 리만은 자신의 수학적 능력을 토대로 그래프가 나타나는 제로점, 즉 함수의 결과값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수학에서는 이 제로점이 매우 의미 있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수학에서 말하는 변곡점도 2번 미분한 값의 제로점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로점을 연구하던 중 상상도 못했던 발견을 하게 됩니다. 리만 제타 함수에서의 제로점들, 즉 함수값을 0으로 만드는 4개의 계산 결과들의 점들이 놀랍게도 일직선상에 배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점 2개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도 3개부터는 막 소름이 돋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4번째 점을 찍었을 때 리만이 경험했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를 통해 리만은 이러한 가설을 제시하게 됩니다. 제타 함수의 값을 0으로 만드는, 제로점으로 만드는 값들 중 아직 알려지지 않은 모든 근의 실수분은 2분의 1. 다시 말해 일직선상에 분포한다 라는 가설을 말이에요. 이를 통해 기존에 추상적으로만 존재하던 소수는 규칙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로부터 이제는 연구와 증명이 가능한 특정한 명제, 제타 함수의 비자명적인 0점들은 임계 직선 위에 존재한다라는 도전 욕구가 마구마구 샘솟고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무궁무진한 한 줄의 가설로 재탄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제는 여전히 증명되지 않은 엄청나게 가혹한 난제로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소수의 규칙성은 논리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리만 가설이 해결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리만 가설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수학계의 끝판 난이도를 가지고 있음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세계 네로라고 하는 위대한 과학자들을 좌절시킨 만큼 그 악명 높음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얼마 전 마이클 아티아 박사님께서 리만 가설을 증명했다고 주장했을 때 세계가 들썩들썩했던 이유도 바로 이 악명 높은 난이도에 있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체 리만 가설이 무엇인지, 그 가설이 밝히고자 하는 수수께끼가 무엇인지에 관해 과학쿠키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아직 제 채널에 알람 설정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 그런데 사실 이 리만 가설에는 소름 돋는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비자명점, 그러니까 일직선상에 소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학적인 식의 모양이 20세기 중반의 위대한 물리학자이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물리학자인 폴 디렉이 고안해낸 양자 세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정식, 디락 방정식과 생김새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시작하면서 이야기드린 소수는 모든 수들의 근원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존재. 그렇습니다. 소수의 규칙성은 양자 역학의 규칙성과 맞닿아 있었다는 것을 수학이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정말로 리만 가설이 증명되게 된다면 우리가 미지로 여겼던 양자 역학의 에너지, 레벨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영역의 해법이 제시될 수 있는 걸까요? 항상 수학의 발전은 기초과학의 발전과 직결되어 왔으니까요. 어떠한 시너지가 나타나게 될지 얼른 이 세계의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등장해서 이 비밀을 꼭 풀어주길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그럼 오늘도 과학을 쿠키처럼.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리만 가설에 대해서 어려우시다고요? 리만 가설이요. 굉장히 어려운 가설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어려운 가설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안 될 과학의 긴급 과학
궤도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가시죠. 어디 가세요?